여러분, 서울 집값이 폭락한다. 석 달 사이에 3억가량 떨어졌다. 바로 이를 두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 강서구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말입니다. 여기 59제곱미터가 지난 10월 24일에는 13억 8천까지 갔거든요. 8층이.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그러니까 2022년 5월 1일에는요. 12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석 달 후인 2022년 8월 11일에는요. 15층이 9억 8천에 거래가 됐어요. 3억이 떨어진 거예요. 3억이. 이것 때문에 말입니다. 마곡지구 전체가 불난집 같았어요. 불난집.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게 뭐냐. 저거 특수거래다. 아니면 이게 아름아름 짬짬이 거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아예 등록이 됐습니다. 이게 8월 11일 거래예요. 오늘이 19일이거든요. 그런데 8월 11일 거래인데 이거 아예 등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3억이나 떨어뜨려서 팔았다는 거 그야말로 급매인데 이렇게 팔았다는 급해서 팔았겠죠. 그렇지만 이게 3억이 떨어졌고 작년 대비하면 4억이 떨어졌다는 것은 집값 전체에 어떤 충격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송도에도 이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강북에서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억까지는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로는 뭐 30% 넘게 그렇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 9,900에 팔리던 아파트를 4억 1천에 팔았다고. 그러면 거의 1억 9천 정도 다운시켰잖아요. 1억 9천. 1억 9천이면 6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30%가 넘잖아요. 그죠? 그게 도봉구 창동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송도도 일어나죠. 이제는요. 수도권이나 강북이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거기에 주목합니다. 힐스테이트 마스터 이 아파트가 3억 떨어져서 거래된 게 사실이냐 아니냐 떨어지는 거다 아니다 이런 논란보다는요. 수도권에서 3억씩 떨어지는 아파트가 등장을 해서 지금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서울에서도 강북에서 30% 가까이 30% 넘게 떨어져서 판매했다는 사실, 게다가 지금 강북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점점 급한 사람은 팔게 돼 있고요. 이렇게 팔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말입니다. 지표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표에서도 보시면 지금 집값이 다 떨어집니다. 전국도 지금 엄청 떨어지죠.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집값은 0%였습니다. 그런데 8월 3주차는 마이너스 0.09%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지난 5월에는 0.01% 상승하던 것이 지금 8월 3주차에는요. 0.09%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충격의 폭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수도권은 많이 떨어지는데요. 5월에 0%였던 것이 주간 단위로 계속 두둑 떨어지더니 말입니다. 8월 3주차에는 0.12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0.12까지. 지난주만 하더라도 8월 2주차만 하더라도 0.10이었거든요. 0.12까지 그 낙폭을 지금 늘리고 있잖아요. 진짜 심각하다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게.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서울 전체적으로 이제는 다 떨어진다고 해요. 서울 전체적으로. 그나마 말입니다. 용산이 버티고 서초가 버텼는데 서초도 이제는요. 보합세에서 마이너스 0.01로 떨어지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노도강은 말씀드린 대로 많이 떨어지고 있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0.20까지 떨어지던 것이 낙폭을 키워서 0.21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도봉구도 0.18에서 0.20으로 강북구는 그나마 조금 낙폭을 줄였습니다. 0.15에서 0.13으로 줄였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실제 말입니다. 서초까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말입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거든요. 서울 25개 구 전부가 다 하락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가. 그만큼 말입니다. 이제 부동산 전체적으로는요. 대세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하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요즘은 언론사들이 기사를 쓸 때 보면 생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벌써. 게다가 대폭락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에는 급전직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 뉴스라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한국은행에서는요. 뉴스를 뉴스에 나오는 단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뉴스 경기 실사지수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뉴스의 헤드라인이 뭐냐. 인터넷 매체의 헤드라인이 뭐냐. 신문의 헤드라인이 뭐냐. 방송의 헤드라인이 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심심치 않게 부동산이 하락세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좀 극단적으로 가는 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지옥 대폭락이라는 단어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보면 말입니다. 이제는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로도 지금 집값 하락세가 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표란 지표는요. 전부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 추이를 보면 여러분 8월에 보세요. 8월에. 야, 이거 심각하죠. 저는 50 밑으로 이렇게 BSI 경기 전망 지수가 내려가는 걸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270만 가구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게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는요 49.3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 50.4라는 건 100의 기준점이라고 봤을 때는요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세적으로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이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도 이게 부동산은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추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잖아요. 추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분석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집값은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동안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고 또 떨어져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두렵기는 해요. 때문에 집값은요. 저는 경착륙은 바라지 않습니다. 연착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서히 떨어져서 경제에 덜 영향을 주면서 말입니다. 집값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경기 전체의 영향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전체 경기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봅니다.